그래서 개혁을 하면서 쭉 이제 실사부지 노선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전부 다 이제 문을 열어놓으니까 공산주의가 실현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무슨 공산주의냐, 이게 끝난 거 아니냐, 자본주의지.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딱 하나, 숭배하는 건 딱 하나야. 그게 이제 배금교라고 그러잖아요. 배금교. 배는 숭배한다는 배자고, 금은 황금, 교는 종교. 황금을 숭상하는 종교다 얘기예요, 자본주의. 돈이 최고다 얘기예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다 흘러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사회 통제라고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 무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치하는 수단의 이론적인 근거가. 공산주의는 안 돼.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빈 자리를 뭐를 이끄느냐? 급하잖아요, 여보. 애국주의를 갖다 이제 표방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자. 근데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쭉 썼지만은, 이게 이 사람들 또 된다 그래요.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은, 공산주의는 사회 아닙니까? 그죠?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국가를 실현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거지 국가를 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를 실현. 그죠? 예. 이 사람들의 사회와 국가 관계는 우리가 인류가 태어나면서 사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서로 쌈박질하고 좀 질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모여가지고 야, 우리 뭐 하나 대표나 뭐 기구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고 조정기구를 만들자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회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국가란 말입니다. 필요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가는 사회 속에서 나온 거야.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국가를 만들어줘가지고 몇천 년 동안 쭉 해보니까 이놈 국가가 내 말은 안 듣고 오히려 우리 백성들을 구속으로 억압으로 못 살게 군단 말이야. 국가기구가. 그러니까 국가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나온 게 막스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국가가 생긴 것도 인류가 생긴 일에 참 몇천 년 이후에 생겼는데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지만은 그럼 국가가 먼저 소멸되어 있지.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하는데 그러면 생긴 지가 몇천 년 동안 걸려가지고 생겼는데 소멸되려면 이게 하루 이틀에 되겠느냐. 이것도 수백 년 걸린다 이거예요. 국가도.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 우리 국가는 절반 국가다. 조금씩 눈에는 안 띄지만 국가는 소멸 단계에 있는 거다. 언젠가는 사회를 복원한다 이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인간이 인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사물을 관리하는 아주 자유인의 공동체가 된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국가는 이게 하루 이틀에 소멸되는 게 아니고 몇백 년 걸리니까 아직 있지 않느냐 국가는. 그러니까 애국주의는 그때까지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제주의와 애국주의가 항상 결합된 상태로 운영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 사회주의 애국주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이 여기부터는 이제 이론적인 건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점입니다. 이게 이제 시진핑이가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걸 이제 해놓은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의 애국주의와 민족주의가 구분이 돼요. 애국주의와. 그리고 설명을 하는 게 뭐냐? 애국주의가 뭡니까? 애국주의는 내향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겁니다. 민족주의와 달리. 민족주의는 뭐냐? 외향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는 건 민족주의고, 내향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애국주의다.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애국주의는 다른 사회 공동체를 얕잡아보는 감정이 스며들게 되면 뭐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민족주의를 전환된다. 이 얘기. 애국주의는 좋은 건데 애국주의가 남의 나라를 치고 남의 나라의 이익을 손상시키면 그게 민족주의로 전환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 민족주의는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향적이고 공격주의 때문에 쉽게 제국주의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된다. 이래서 이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구만요. 두 번째는
애국주의는 항상 민족주의와 변주법적 관계를 가진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민족주의는 애국주의 속에 숨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죠? 또는 애국주의의 범주 밖으로 벗어나는 성향을 띈다. 민족주의는. 근데 더 나아진 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민족주의 얘기를 못해요. 안 해. 소수민족주의가 많은데 민족주의 얘기하면 지들끼리 들결어나지고 민족분리 운동하고 다 독립보겠다 그러면 끝장나요. 그러니까 애국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합쳐서 중화민국 하나를 섬기고 충성하자. 조건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민족주의는 애국주의 속에 숨어 있다. 그러나 본질은 애국주의의 본질은 민족주의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민족주의다. 여기서 이제 그 저희 모태통의 영도식의 애국주의는 이제 지나가 버리고요. 이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등서평 때가 나오는 게 뭐냐면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배금주의라고 공산주의 실현된다고 믿는 사람은 20-30%예요. 저희 여론조사하면 이미 다 쳐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마르크스 이외, 모태동 사장 이외 또 하나의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체 분문을 만드는 게 애국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그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가 또 이걸 구체화시키고 이 정의를 또 다시 만들었어요. 참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지배 이데올로기가. 보이시죠? 시진핑이가 얘기하는 애국주의 뭐냐? 첫째, 이게 중요해요. 사회주의 핵심 가치책의 기본 내용이다. 이건 참 이해가 난해한 거예요. 그죠? 사회주의면 사회주의지 뭐 또 민족주의. 사회주의는 국제주의 아니에요. 무슨 민족주의예요. 억지로 만드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를 했네요. 조국에 충성하고 열애하는 사상과 감정과 태도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민족의 발전을 주도하는 거대한 정신력이며 조국을 대하는 일종의 정치 원칙이다 이거예요. 정치 원칙이 공산주의가 아니야. 지금 애국주의예요. 딱 정해지잖아요. 각종 이데올로기와 상부 구조 속에 재현되면 사회생활의 강경에 핵심되어 민족과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국주의를 이제 재정의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보시죠. 이거부터 말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요즘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민족주의 용어의 사용을 꺼리며 애국주의의 말을 즐겨 사용한다. 학자들이 그 민족주의 안 써요. 근데 애국주의라고 그러죠. 전부 다 영화 뭐 만들고 시나리오 만드는 사람 전부 다 애국주의지 민족주의 얘기하면 제표 들어가요. 그 영화 풀리지도 않아요. 용어 사용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힘을 받아쓰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민족주의는 서방의 그 색채가 녹음한 그 정치적 용어다 이 얘기예요. 자기들은 애국주의는 중국의 현실에 더 많이 부합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중국 공산당이 애국주의로 민족주의를 대체하는 전략적 선택을 선호한다. 이래서 적어드리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민족주의가 애국주의에 의해 포장된다 이거예요. 내용은 민족주의인데 거저는 애국주의다 이렇게 나와요. 애국주의 속에 민족주의가 숨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 앞으로 이 중화민족주의가 어떻게 발전할 거냐, 예. 또 중화민족주의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중화민족주의는 북쪽형 민족주의. 북쪽형 민족주의는 뭐냐면 네이션 스테이트가 있고 스테이트 네이션이 있어요. 쭉 보면 민족이 있고 난 다음에 국가가 있는 게 서양의 민족주의야. 그런데요, 중국에는 선문이 바로 국족주의를 주장해. 국가가 있고 민족이 있다고. 5개의 소수민족을 포함해서 민족이 있다 이거예요. 국가가 있고 민족이 있다. 이게 국족주의예요. 이제 그 차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중국은 국족형 민족주의라고 그래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중화민족. 개별적인 소수민족은 용납이 안 돼. 그 소수민족 왜 탄압해 그러면 같은 민족이?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민족주의는 초국 열강의 침입을 받으니까 침입이라는 자국과 반응하는 자국과 반응의 원리에 의해 수동적으로 민족주의가 생겨났잖아요, 중국에. 근데 지금의 중화민족주의는 그게 아니고
세계에서 아무 중국이 뭐 2등 국가, 2등 국가잖아요. 미국하고 이제 맞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미국과 경쟁을 하면서 세계로 뚫고 나간다. 확장 논다. 옛날에 민족주의가 다르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주의형 민족주의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천하주의는 중국이 중심이고 바깥에 변방 아닙니까? 주변이 중심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공체제에서. 지금의 중화민족주의가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한국 니들도 우리한테 들어와. 월남 들어와. 못 들어와. 중심과 주변의 관계, 조공관계, 옛날의 천하주의. 이것이 재판이다. 이게 중화민족주의가. 그래서 이 중국의 중국몽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몽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을 한다. 이 얘기예요. 중국몽이.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이제 공산당 세워졌잖아요. 100주년. 이게 지나갔어요. 그죠? 1921년에 세워졌으니까 벌써 지나간 지 5년 되고 또 49년에 이제 이 국가 정권이 수립됐으니까 이건 아직 안 지나갔네요. 그죠? 만 20년 남았네요. 이때를 기념을 해가지고 이제 중화민족의 부흥을 한번 일으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몽은 뭐 몇 가지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중국몽의 실천은 뭐냐면 1대1로라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1대1로가 뭐 다 아시니까 그 생략을 하면서 이제 결론으로 중화민족의 진로 이걸 갖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저희 윤 국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중화민족주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 얘기입니다. 민족주의 개념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어느 책에 속에서 민족주의 어느 책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얻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이건 제 의견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걸 얘기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강령은 공산주의 실현이다 이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이야. 공산주의 국가의 실현이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이론적으로 민족문화는 공산주의 문화의 하위 개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하위 개념이다. 이성이 아닌 감정의 호사는 애국주의 정서로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중화민족주의 속에 담겨있는 복고주의적 경향의 문제다 이겁니다. 복고주의적 경향이 결국은 보수적 영향을 직결시킨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현도에 장애물이 된다. 이제 이거예요. 너무 중화민족주의 떠들어대면은. 세 번째는 현대적 성격의 민족주의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족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현대성 요소, 즉 현대적 가치체계 사회주의도 그리고 행위교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뭐 현대와 현대 떠지만 정치 현대와 정치 민주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장애 요인 때문에 그 중화민족주의의 그 발전은 반드시 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목표와 수단 간의 관계 아닙니까? 이제 목표와 수단. 수단은 목표를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이란 전쟁, 트럼프 모든 전쟁도 그렇고 이란 정권, 뭐 호메니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면 정치적 목적 아닙니까?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지금 뭐 전쟁인데, 군사적인 전쟁인데 이 군사적인 수단이 너무 목표를 넘어서게 되면 이것도 하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그래서 여기서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 목표로서의 민족주의는 구분이 된다 얘기예요.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는 사회를 통합하고 민족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네? 현대화를 주도하는 주동하는 작용이 아니라 목표로서의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의 우월성만 따졌지 따짐으로써 보수 역량만 강화돼가지고 진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뭐 쭉 하면서 마지막으로 쭉 다 이 과정을 적은 건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뭐냐면 민족주의.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의 이익을 비이성적으로 침범할 때 제국주의로 변질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변질된다. 전통적 천하주의에 함몰되어 주변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고 그 중국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잘 볼 때 그거 중심 주변 관계를 강제할 때
중화민족주의는 곧바로 중화제국주의의 라벨이 씌워지게 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남미 지려고 했는데 안 줘졌네. 이게 잘못 썼어요. 왜 이거 썼냐면 제가 잊어버릴까봐 베네수엘라하고 이란 전쟁하잖아요. 이걸 저는 가만히 보면서 베네수엘라에서 뭐 중국이 지금 다 사갖고 남미에 뭐 중국판이더라고요. 그죠? 이게 1대1로야 중국몽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확장형 정화제국주의가 영향을 줬다는 얘기야, 제가 볼 때는. 이란이 1대1로 하니까 바다로 나가고 육지로 해상실 그래도 뭐 해외실 그래도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다 먹고 유럽까지 가잖아요. 중국의 이란 침투가 중국몽의 중화제국주의가 실현된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 이걸 갖다 이제 미국은 느끼고 견제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란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화제국주의와 트럼프주의의 충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했듯이 미국 군사력 형편없어요 지금. 옛날엔 중동 전쟁하고 우리 그 한반도 북동 전쟁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미국이. 근데 군사력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밖에 안 됩니다. 지금 꽤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이란 전쟁에 지금 뭐 무기 한 번만 다 쏟아붓고 지금 쩔쩔매잖아요. 이거 한두 달 가면 어떻게 될 겁니까? 난 이런 쪽에 CDP가 대만 침략하고 이쪽으로 나오면 그게 제일 피곤해. 막을 게 없어요 미국이. 안 그렇습니까? 난 제일 걱정이 돼 CDP가 그 타이밍이 좋은데 괜히 쓸데없이 내년에 인민해방군 100주년 기념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CDP가 4연임을 하는 해예요. 그러니까 그때 뭘 대만을 때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땐 미리 때리는 게 CDP한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도 신경 써야 된다. 뭘 중국을 손을 잡으려고 그래. 앞으로 당할 게 중국한테인데 막아도 우리 혼자 막지도 못해요. 또 안 그렇습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지금 난 이란에서 하는 거 보고 야 미국의 군사력 힘이 이렇게 약해졌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을 했잖아요. 근데 슬슬 뺏겨가지고 이제 아시아로 오고 그러더니 아이고 이게 좀 텅텅 비었어요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항공망시가 뭐가 있습니까? 난 그 인민해방군 그 동부정부에서 그 이제 40~50만 병력이 있는데 배도 많고 슬슬 넘어와도 편하게 대만 올 것 같구만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중국한테. 중국이 지금 외부 침략할 겨를이 없잖아요. 내부 사정이 복잡한데 어디에 일기를 쳐? 우리 황해바다가 뭐 우리 바다입니까? 밑에 그냥 잠수함이 깔려있고 죽는 게 깔려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근데 무슨 뭐 작정권 뭐니 떠들고 그러는데 그건 다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맞추려고 맞췄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앞에 주신 이변으로 좀 또 박수 부탁드립니다.